송영진 방송에 이 세상의 이슈를 민초의 시각, 또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시사 돋보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 국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뜯어봐도 그들은 만인의 법 앞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지, 헌법 11조 1항에 나와 있는 이 만인은 국민 앞에 평등한지, 아무튼 이 국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되면서부터 민생이니 협치니, 자, 이러한 것들을 운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영수회담이라는 말도 이재명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피의 사실, 범죄 피의 사실이 있는 이재명은 사실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은 왠지 국민은 껄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제가 범죄 혐의 사실을 10여 가지를 받고 있어. 근데 당신께 이재명 당 대표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면 그 관계자들부터 해가지고 이재명은 저 같은 사람 쳐다나 볼까요? 아마 국민의 입장도 저는 그러한 입장이 아닐까. 자, 그러한 입장에서, 민초의 입장에서 이 영수회담 제안에 관한 이 배경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이 본방송 시작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자,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정치권에서는 추석 명절 후 이 영수회담, 이 성사 여부가 기대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소가 되면서 자, 영수회담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추석 직후 또다시 회담을 재차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영수회담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아날지 정치권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답니다. 이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격 기소하자 억지다 이렇게 하면서 이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또 검찰의 그 20쪽짜리 이 서면 질의서를 이재명이는 딱 5줄로 요약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으면 정말 귀싸대게 맞아요, 검사들한테. 아마 체포영장 들고 달려올 겁니다. 그래서 국민과는 다른 법은 헌법 11조 1항에 나와 있는 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새삼 느꼈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쨌건 간에 이재명이는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검찰의 기소는 늘 그래왔듯이 이 사필 규정을 또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면서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 민생에 주력할 것이다. 그건 뭐 혼자 개인적인 사정이고 국민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개딸들한테는 이재명이가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재명 역시는 더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께 다시 요청하는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절차도 형식도 관계없으며 여당이 함께 하는 것도 좋다. 자, 뭐 영수회담 최초에는 제안하다가 이제는 뭐 여당 대표도 이 국민의힘당도 끼어넣어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 직후라도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 드리고자 재차 회담을 제안한다. 국민이 무엇을 묻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먼저 영수회담보다는 본인이 안고 있는 이 사법적인
이 범죄 리스크, 또 이 범죄 혐의가 이 피의자로 규명되어 있는 이러한 것부터 먼저 해소하시고 난 다음에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이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민생이니 협치니 이런 게 보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민생 협치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 얼굴에 국민들은 그 민생 협치가 안 보이고 범죄 혐의가 10가지가 넘는 그것이 얼굴에 그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생 뭐 이런 거, 뭐 협치 이런 거 운운하면서 영수회담 제안하지 않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대변인실에서도 마찬가지고 박홍근이는 뭐라 그랬냐면 8일날 이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재명 이 대표를 혼자 그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그러한 민주당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이재명 당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정치적 탄압 보복의 것이냐고요. 본인이 거짓말한 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이것을 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거라는 거죠. 이렇듯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박홍근의 얘기예요. 흔쾌히 응하는 듯한 이러한 쇼를 보이다가 정작 추석 명절에 보내온 선물은 정치검찰의 칼끝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박홍근이도 더 이상 국민 속이지 마세요. 선거법 공소시효가 9월 9일이니까 그 전에 기소한 거예요. 추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민주당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공방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서로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다. 여야 협치의 시작점이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이런 것들 고소 고발을 취하는 게 관례였고 여야 협치의 시작점이래 그게.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권력자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보죠. 무슨 대변인이 이런 발표를 합니까? 그런데 협치는커녕 야당 대표를 기소하며 정치적 탄압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하니 참담하다. 이 협치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민주당 원내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변인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뚱맞게 이재명만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는 그 저희가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담에 대한 이 필요성에 대한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상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임금, 또 고환율, 고물가,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위해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뿐만 아니고, 또 지도부, 여야 영수회담도 해야 되죠. 그런데 영수회담이나 이재명 얘기가 나오면 이재명 얼굴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진정성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국민의 입장의 이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재명의 이 영수회담 제안은 뭔가 이해관계가 있을까 두렵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 범죄 혐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이 막전막후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가 그랬듯이 이런 것이 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영수회담 제안은 왠지 그 저희가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 돋보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